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TSF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TSF 20과 지수 이동 평균선 26을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기준선으로 나타내주는 수식과 TSF20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나타나는 기준선을 응용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 라인과 회색 직선 라인이 이게 바로 이제 TSF20과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나타나는 이제 기준선을 이제 수식으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패턴을 보시면 TSF와 지수 이동 평균선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기준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색 직선 라인이 바로 TSF와 기준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나타나는 바로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봤을 때 TSF의 라인이 바로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바로 이 나타나는 부분이 요 이제 기준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기준선 왔을 때 주가가 이 기준선 라인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매수의 타점이고, 그다음에 이 기준선의 눌림 또는 지수 이동평균선 있죠. 지수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했던 기준선 라인에 눌림을 받는 패턴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런 부분 패턴이고, 상승과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눌림이 나오죠. 눌림도 기준선에 눌림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F의 구름의 패턴, 그 다음에 이 기준선 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와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분할 매수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패턴을 쉽게 볼 수 있게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TSF가 20을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이 부분, 그 다음에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 했던 이 부분에서 보면 주가가 이 부분에 이제 올라타게 되면, 이 부분에 올라타게 되면은 바로 매수의 타이밍. 그 다음에 눌림을 주게 되는데 그 눌림의 상승에서 자 보시면 이 기준선 라인 가까이에서 눌림받고 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JI 테크라는 종목은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해서 올려놨어요. 올려다 보니까 TSF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SF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꼭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 거래일에는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그런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은 덕양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이 바로 정상적인 패턴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면 기준선 돌파를 했죠. TSF가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파한 거는 정상적인 상승과 정상적인 눌림, 그 다음에 반등. 자, 이렇게 패턴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볼 때 구름의 패턴, 그다음에 기준선의 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응용 수식을 좀 만들어 봤고, 오늘은
여기에 이제 매매를 할 때, TSF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단 보조 지표로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오늘은 이격도라는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한 TSF의 지표와 보조 지표,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법을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보조 지표 이격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격도. 자, 이격도의 이제 보조 지표 이제 설명을 살펴보면 이격도는 주가가 이동평균 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서로 이제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을 이제 볼 때 쓰는 게 이제 이격도인데,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오려는 특성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집니다. 25일 이동평균일 경우 106% 이상이면 매도 시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98% 수준이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75일 이동평균일 경우 110% 이상이면 매도의 시점으로 보고 98% 수준이면 매수 시점으로 본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하강국면은 25일 이동평균인 경우 102% 이상이면 매도 시점이다. 그 다음에 92% 수준이면 매수 시점이다. 75일 이동평균인 경우 104% 이상이면 매도 시점이고 88% 수준이면 매수 시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본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잘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는 자, 이격도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는 어,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매매에 이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격도는 자, 이동평균선 간의 이 간격의 이제 정도를 이제 본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격도는 100의 기준선 중심에 있습니다. 자, 100의 기준선 있으면 이 100의 기준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5일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5일의 이동평균선 핑크색 라인으로 한번 바꿔보고 기준선 라인을 좀 잘 보이게끔 자, 5일만 남겨놨습니다. 자, 이격도 5일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의 5일의 상승의 이격 정도를 상승과 하락의 이격 정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의 기준선에 있으면서 5일의 이격선이 바로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거 뭐냐면 주가가 5일선에 100%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100% 올라와 있는데 주가와 100과 105, 110, 115, 120, 125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 자 일단 5일만 보겠습니다. 5일만 일단은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TSF는 놔두고 자 이게 핑크색 라인이 지금 요게 이제 5일선이죠. 이동평균선이 5일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격도의 5일선이 100의 기준선 100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100의 기준선 상단에 있죠. 100의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5일선 위에 100% 지금 올라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도
5일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이 상태도 5일선 이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5일선 이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얘기고,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100의 기준선 아래로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100의 기준선 하향 이탈을 했죠. 그러면 주가가 5일선 이탈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보이시죠? 5일선 이탈을 한 겁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격도에서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거는 이동평균선의 우에 100%를 100% 상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5, 110, 115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에서 이만큼의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종가에서 이만큼 5일선을 벗어났다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100의 기준선, 100의 기준선에서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건 해당되는 이동평균선에 100%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보면 5일선에 근접해 있지만 100의 기준선 이상의 이격도 선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뭡니까? 주가가 5일선에 100%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격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서로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격도 설명을 보시면 이격도의 설명을 보면 여기서 보면 25일 이동평균의 경우가 106% 이상이면 매도의 시점으로 본다고 했죠. 자, 매도의 시점으로 보는데 25일 이동평균 경우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5일 같은 경우는 75일은 110 이상이면 매도 시점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일단 5일선을 봤는데 자, 그러면 설명대로 그러면 25일로 한번 보고 라인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쵸? 체크를 해보고 25일을 황금색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일은 핑크색이죠. 그 다음에 황금색. 자, 이렇게 보니까 25일이죠. 그 다음에 매도의 시점이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매도의 시점이 이제 설명대로 한다면 25일이 자 보세요. 이 106% 이상이면 매도의 시점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10점 110 정도 되는 기준선이죠. 그러면은 지금 25일에 이격도가 106% 이상까지 지금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110이고 106이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심지어는 지금 20의 이격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의 고점을 찍었는데 바로 140 이상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140까지도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격도를 볼 때
오일선이나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일선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우리가 장기 이평을 보자고. 장기 이평. 20, 60, 120으로 보자. 자, 이격도는 20, 60, 120으로 오는데 자, 20을 황금색으로 바꾸고요. 60을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120을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준선은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제 확실한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한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보면 20, 60, 120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100의 기준선 있죠. 자, 보면 이격도에서는 이상적인 배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이상적인 배열은 뭡니까?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이렇게 되어 있죠. 5일, 5일, 자, 5일, 20일, 60일. 자, 이게 바로 정배열이죠. 정배열. 정배열의 배열. 5일, 20일, 60일이 정배열 패턴으로 있을 때 바로 이상적인 배열이죠. 자, 이격도는 바로 60일, 20일, 10일, 5일. 이게 바로 이상적인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이 상단에 있고 그다음에 중기, 단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격도의 배열은 바로 보시면 자, 120, 60, 2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20, 60, 20이 바로 이상적인 이격도의 배열입니다. 자, 120의 장기평의 이격도가 10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10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격도에서 TSF를 보는 거예요. 이격도와 TSF를 보는데 100의 120의 이격도가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으면서 단기, 중기 이격도가 같이 상승할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와도 안심하는 게 뭐냐면 120의 이격도가 100의 기준선을 깨지 않으면 돼요. 자, 120의 이격도선이 바로 100의 기준선을 하향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면 TSF가 지금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하향 이탈하지 않았죠.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기준선에 눌림을 받는 게 뭐랍니까? 진정한 눌림목이라고 했죠. 자, 이격도 보조지표를 보면, 눌림목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60과 120이 100의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로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눌림목. 확실한 눌림목. 아시겠죠? 눌림목이고, 여기서 120의 이격도가 100의 기준선 이상에서 이런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주가 상승의 지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격도 보조지표에서 100의 기준선 이상에서 121선이 100의 기준선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눌림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연결되면서 이상적인 배열 120, 60, 20의 이상적인 배열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거는 주가의 상승의 지속성이 연결되면서 눌림목의 패턴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이격도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했습니다.